내가 돈이 많아서 다행이야. 술자리가 벌써 40분째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술잔을 들고 맞은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 여자를 중심으로 한 인맥 관계망을 일주일 동안 조사한 끝에 나는 결국 그를 타겟으로 정했다. 월슨 그룹 회장 육시현. 그리고 그의 약점과 치명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일주일을 더 들여 그가 처한 상황을 연구했다. 내가 불러온 참모, 지금은 애널리스트라고 하던가? 그가 말하길 육시연의 최근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고 했다. 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쥐고 있던 월순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했고, 누군가 야심을 품고 이를 틈타 경영권을 빼앗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는 그런 주식들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월슨의 회계상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건 과거의 그 역사서나 병법보다 훨씬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결국에는 대략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마치 예전 내가 전쟁 중에 군대를 지휘할 때 내 휘하의 병사들이 갑자기 계속하기를 거부하자 그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아니,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적군에게 투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써서라도 군심을 달래야 했던 것과 같았다. 그리고 대량의 자금이 필요한 때야말로 다른 세력에 끼어들 수 있는 최적의 시기였다. 비록 그는 내가 이 세계에 온 이래로 만난 사람 중 가장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었지만 나는 그의 비밀이나 목적에는 관심이 없었다. 내가 원하는 건 그와 월슨을 통해 협력을 성사시키고 그 다음에 그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알게 된 것은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만 봐도 눈앞의 육시현 회장은 분명히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옆방에 있는 그 여자 때문이었다. 또 그 여자 때문이라니 상황이 더욱 흥미로워지는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자 얼굴에 번져오는 웃음을 참기 어려워서 나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술잔을 들어올려 감췄다. 회장님, 다른 생각에 빠져 계신 것 같은데 잠시 자리를 비우셔야 하나요? 그에게 물었다. 내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았지만 대답 없이 그저 나를 향해 술잔을 들어올려 미안함을 표할 뿐이었다. 참 유머 감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옛날 사람과 비견될 정도로 재미없는 그를 용서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 월슨 산하의 프리스텐에서 최근 출시한 시간 여행 시리즈에 관심이 있고 월슨의 손에서 이루어질 발전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거기서 주도적 역할을 한 디자이너는 분명 재능이 뛰어난 사람일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 여자를 언급하자 그의 눈빛에 과연 흥미가 깃들어갔다. 하지만 그저 약간의 흥미일 뿐이었기에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대량의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것 외에
제가 알기론 회장님이 최근 무언가를 찾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혈족이든 현상금 헌터든. 나는 말을 하면서 그의 표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저희가 협력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전력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어질수록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왕 대표님께선 정말 아는 게 많으시네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질문했다. 이렇게나 성의를 보이시는데 정말 시간여행 시리즈에 관심이 많으신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걸로 그의 말대로 시간여행 시리즈에 정말 매력을 느꼈음을 전했다. 모략이 탄로났다. 그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나는 마치 예전 천군만마가 대치하던 전장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귓가의 세상이 눈 깜짝할 사이에 고요해졌지만 그 정적 속에서 또 마치 쟁쟁한 칼날 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했다. 이런 대치는 그저 짧게만 지속되었고 나는 시선을 돌렸다. 버틸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부자연스러운 색깔의 눈을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색이든 빨간색이든 둘 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도 동시에 이미 바닥이 보이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다시 소리가 들려왔고 그 안엔 그 여자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다. 난 그가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어차피 이 만남은 양측 모두에게 있어 더 지속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내가 보기에도 이해득실을 따질 줄 알고 때를 가릴 줄 아는 동시에 충분히 냉혈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다. 특히 내가 그 여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을 때 그의 눈에서 드러난 것은 그저 극히 미미한 흥미뿐이었고 단지 흥미 정도라면 그건 무자비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확신했다. 그가 내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DEA의 전 세계적 히트는 차조핀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재무제표상에 괄목할 만한 이익 수치, 홍보와 함께 급격히 상승하는 판매량 곡선, DEA 히트로 인해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한 주가. 누군가 말했듯이 이윤이 300%에 달하면 그 존재 자체가 자연스럽게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규정과 법률을 짓밟고 세상을 활보하게 만든다. 이 모든 것은 그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이런 것들로는 그가 원하는 것에 훨씬 미치지 않았다. 그때 비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며 자신을 영족 장로라고 칭하는 노인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영족 장로? 그는 주소를 흘리며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내선 전화를 끊어버렸다. 영족의 그 늙은이들이 이제 와서 그를 떠올리다니. 당시 우림도에서 겪었던 모든 일이 여전히 생생하게 눈앞에 떠올랐다. 그가 막다른 길에 몰려 절망했을 때 보았던 그 조롱 가득한 차가운 얼굴들, 그리고 얼음같이 차가운 시선들이 한때 그의 악몽 속에서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는 여전히 감히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손에 든 보고서를 덮고
책상 앞에서 일어난 그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옷매무새를 꼼꼼히 정리한 후 평소와 같이 그 초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조용히 초성화 속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늙어가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토록 젊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깊은 슬픔을 품은 그 눈으로 그에게 연민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당신은 이 모든 걸 보고 있을까?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마치 누군가를 놀라게 할까 두려운 듯 아주 작았다. 우리 아들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 아가씨에게서 능력을 빼내면 그때는 모든 게... 그의 말끝과 야심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 감춰졌고 짧은 침묵 후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길게 내쉬었다. 계획도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다. 그는 발걸음을 옮겨 사무실을 나섰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좌관이 즉시 다가와서 앞으로 만나게 될 거대 조직인 연산회의 근황을 자세히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번 판에서 연산회는 극히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통제하기 어려운 한 수였다. 이 나라에서는 권력 앞에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기나긴 소모전이었고 사냥꾼과 사냥감의 구분이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는 인내심을 갖고 상대방의 믿음을 얻기 위해 교묘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앞선 몇 차례의 탐색적인 호의 표현 후에 그는 마침내 압도적으로 불리했던 이 교전에서 조금이나마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제 그는 마침내 계획대로 자신의 가장 큰 미끼를 던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상대방에게 연산회가 짊어진 위대한 사명과 원대한 비전을 알고 있으며 그 안에서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영족과 혈족을 견제하는 데 도움을 주어 연산회에게 최고의 협력 파트너가 되겠다고 했다. 그가 예상했던 대로 그만큼이나 교활한 그 야심가의 눈에서 억제할 수 없는 극도의 관심이 비쳤다. 상대방은 잠시 생각하더니 곧 웃으며 그에게 오른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그도 덩달아 웃으며 손을 내밀어 상대방과 정중히 악수했다. 그럼 즐거운 협력이 되길 바랍니다, 장 부장님.